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손을 잡아보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어 보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70세 이후의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 76세 박종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45년 함께한 아내와 손도 잡지 않은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나갔죠. 어느 순간부터 침실도 따로 쓰게 되었고 아침 식사 때 나누는 몇 마디가 하루의 전부가 되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 별거 없어. 그래. 이게 우리의 대화의 전부예요. 가끔은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괜히 다른 방으로 가버려요. 어색해서요. 한 집에 살지만 그저 함께 사는 사람 같은 느낌만 남았어요. 또 72세 김영희 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0년이 되어 가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는 솔직히 잊은 지 오래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남편과 나는 그저 룸메이트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서로 챙겨주고 밥도 함께 먹지만 깊은 대화도 스킨십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가끔은 텔레비전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노부부를 보면 부럽기도 해요. 우리도 저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그렇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공감되나요? 오늘 저는 많은 노년 부부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놀라실 수도 있지만 70세 이후에도 부부관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어요. 저는 노년학을 전공하고 30년 넘게 노인 부부 상담을 해온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70세 이후에도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배우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노년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시작해 볼까요? 놀라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부부가 1년 이상 관계를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노화와 건강관계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부부 중 약 40%가 부부관계를 1년 이상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자리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소통과 친밀감 붕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 중 절반 이상이 서로 손도 잡지 않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부들 중 70% 이상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났습니다. 80세 이상의 노부부 100상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더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과 그리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 파리 노인의학센터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2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부들은 대체로 결혼 생활에 더 만족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깊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70세 이후에도 정기적인 신체적 접촉을 유지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5년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부간의 친밀감이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년기에는 서로의 온기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나이에 맞게 서로의 따뜻함을 나누는 것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0세 이후에도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5가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내용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만남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부부라는 확인이죠. 서로의 손을 잡고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서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신체적 접촉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신체 접촉은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감을 높이는 옥시토신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데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소외감과 우울감을 크게 줄여준다고 해요. 제가 만난 78세 최병철 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을 때면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느껴져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여전히 젊은 연인 같아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아내의 손길이 내게는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뇌 건강과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돼요. 부부관계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 엔돌핀,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미국 러트거스 대학교의 연구팀은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정기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약 5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발병률도 약 30% 낮았다고 해요. 79세 이승훈 씨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은퇴 후 기억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부부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한 후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다시 가까워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은 바둑도 두고 손주들 이름도 더 잘 기억나요. 세 번째, 생식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남성은 전립선 문제가, 여성은 질건조증이나 위축성 질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기적인 부부관계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는 70대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이 현저히 좋았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주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액을 배출시켜 염증과 비대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연구팀은 정기적인 부부관계가 질 조직에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질건조증, 위축성 질염 등의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5세 김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갱년기가 지나면서 통증 때문에 부부 관계를 피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오히려 정기적인 관계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용기를 내서 시도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줄어들고 이제는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네 번째, 면역력과 신진대사가 활성화돼요. 부부관계는 가벼운 운동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이는 면역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학저널 이뮤니티 앤드 에이지이아이엔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부관계를 갖는 노인들은 면역글로불린 AI가의 수치가 30% 더 높았다고 해요. 이 물질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체입니다. 또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부부관계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18%까지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의 흔한 고혈압과 심장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74세 박영수 씨의 말을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보다 횟수는 줄었지만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어요. 최근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더라고요.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으셨을 때 부부관계를 회복했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알아요. 다섯 번째,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은 노년기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돼요. 배우자의 애정 어린 손길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해줘요. 캐나다 맥길 대학의 노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신체적 접촉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자존감 지수가 평균 40% 더 높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5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 서로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런 확신은 노년기에 흔히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83세 윤명자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남편과 재결합했을 때는 몸도 마음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죠. 남편의 눈빛에서 내가 여전히 아름답게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주름이 많아진 내 모습도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아직 괜찮네라고 생각해요. 이건 분명 남편 덕분이에요. 이제 오랫동안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화 회복이에요. 먼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요즘 뭐가 고민이야?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중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반응해 주세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커플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는 하루에 단 10분의 대화만으로도 부부관계는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3세 이미경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저녁 10분씩 티타임을 가지면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때 중요한 규칙이 있었는데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예전처럼 대화가 술술 풀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우리 젊었을 때 처음 만났던 카페 기억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면 함께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은 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뉴스 어떻게 생각해? 이 드라마 주인공은 왜 그랬을까? 그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신체 접촉을 늘려가는 거예요. 손잡기, 포옹하기, 어깨에 기대기 같은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접촉이 자연스러워지면 서로의 마음도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신체 접촉은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착을 강화합니다. 일본 도쿄 노년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번 이상의 신체 접촉 손잡기, 어깨 두드리기, 팔짱 끼기 등을 하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56%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접촉들이 더 깊은 친밀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해요. 77세 강동현 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느 날부터 자기야, 안아줘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아내가 먼저 안아주기도 해요. 그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사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용기가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다니게 되었어요. 침대에서도 서로 손을 잡거나 발을 맞대고 자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깨가 뻐근해 보이네. 내가 좀 풀어줄까? 라는 제안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 보세요. 낯선 환경에서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각인 효과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할 때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깊게 각인된다고 해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에 2번 이상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간 부부의 경우 결혼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42%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중 70%가 여행 중에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고했어요. 71세 최영자 씨의 경험도 흥미롭습니다. 남편과 함께 춤 교실에 등록했어요. 서로 발을 밟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어느새 우리 사이가 예전처럼 가까워졌어요. 춤을 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어나고 그게 집에서도 이어지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투덜거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열심히 춤을 배워해요. 다른 부부들도 부러워할 정도로요. 새로운 취미가 꼭 춤일 필요는 없어요. 함께 요리 클래스를 듣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산책 코스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일상의 변화를 함께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대화거리도 만들어주고 공통의 추억도 쌓게 해줍니다. 기억나? 그때 우리가 제주도 가서 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부부 사이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강화해줘요. 또한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행사에서 서로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부부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81세 김영호 씨는 손주들 앞에서 아내를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어깨를 감싸 안았더니 아내가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를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표가 반드시 성관계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친밀감과 애정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가족상담학과 김희정 교수는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젊었을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속도와 방식을 조절하되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이 질문들은 제가 지난 30년간 노년 부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받았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70대에도 성관계가 정말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부부관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노인성학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8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중 25%가 여전히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관계의 빈도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성관계의 패턴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75-85세 노인 중 26%가 1년에 한 번 이상 부부관계를 갖는다고 해요. 건강 상태만 괜찮다면 나이는 제한 요소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퇴직 후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부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게 된 커플도 많습니다. 82세 정민수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쁘고 피곤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생계 유지하느라 서로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오히려 지금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체력이 안 돼서 걱정인데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부부관계가 꼭 격렬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의 상태에 맞게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하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도해 보세요. 또한 평소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돼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폐기능이 좋아져 부부관계에도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규칙적인 운동이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노인들의 경우 성기능이 약 3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76세 김영철 씨는 처음에는 숨이 차서 걱정됐어요. 하지만 의사와 상담 후 아내와 함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죠. 서두르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서로를 애무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자 체력 문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이 더 만족스러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위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시도하면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나 성상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질문, 배우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대화로 시작하세요. 나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거부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 문제, 통증,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족, 과거의 상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 문제나 통증 때문에 거부한다면 함께 의사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많은 경우 적절한 치료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학과 정지원 교수에 따르면 노년기 성기능 문제의 약 70%는 적절한 의학적 개입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질 건조증은 물론 남성의 발기부전도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치료 가능한 문제입니다. 심리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노년기 부부가 겪는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경험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76세 김철수 씨는 이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접근하니 마음을 열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괜찮아, 준비가 됐을 때 이야기해줘라고 말해줬죠. 그러면서도 손을 잡거나 등을 쓰다듬는 작은 스킨십은 계속 시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아내가 더 적극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의 동의와 존중입니다. 어느 한쪽이 강요받는다고 느끼면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어요. 항상 상대방의 감정과 경계를 존중하면서 천천히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온기가 더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과 육아로 서로에게 소홀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해요. 미국의 유명한 노년학자 로버트 버틀러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스킨십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런 의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과 애정 어린 눈빛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85세 이동혁 씨와 82세 박순자 씨 부부는 결혼 60주년을 맞이해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이동혁 씨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피아노 연주를 다시 시작해 아내가 좋아하는 월광 소나타를 연주했고 박순자 씨는 젊었을 때 좋아했던 남편의 손길을 다시 허락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잊지 마세요. 그 온기가 노후를 함께 견디게 해줍니다. 손을 잡고 포옹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영국의 장수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신체 접촉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환 교수는 그의 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예요. 함께 살아온 시간만큼 앞으로 함께할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더 소중하고 서로에게 표현할 시간도 더 귀중해집니다. 79세 정영미 씨는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가장 후회했던 것은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것이었어요. 다행히 회복된 후로는 매일 서로를 꼭 안아주기로 약속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에게 다가가 보세요. 여보, 손 좀 잡아도 될까? 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70세 이후의 삶도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어요. 함께 늙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